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엔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국내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네. 오늘 오전에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올리는 게 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뭐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있어왔던 건 사실인데 네.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적금으로 해도 네. 코인은 마통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그 네. 주식은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코인에 되게 즉흥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얘가 얼마 벌었대더라 이러면서 뭐 그래서- 옆에서 누가 벌었다 그러면 네. 나도 사자 뭐 이러는데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시장에서는 국내 코인 투자금의 한 30%는 마통자금이 아닐까?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었던 예. 겁니다. 그러면 금리 조금 올라도 마이너스 통장 금리 또 오를 테니까 그렇죠.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네. 물론 예. 글로벌 유동성에 같이 휩쓸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글로벌 유동성 코인들은 큰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건 아니니까. 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우리나라 자금이 주로 모여 있는 이 김치코인, 소위 그 국내 K코인? 개발사가 발행한 코인들은 예, 예. 분명 타격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뭐 또 우리 얘기하면서 네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코인 시장의 포인트를 좀 준비해 오셨죠? 예,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금리 인상이랑 조금 연계된 얘기이기도 하고 이거 네.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음, 첫 번째 키워드로는 마이너 김치코인 대피하라. 음, 두 번째 주제로는 음. 불법 마진 거래 왜 못 잡나. 예, 세 번째는 게임 코인 즐기면서 돈 벌자. 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들고 오신 이슈인 마이너 김치코인 대피하라.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던 예, 이 특근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특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의 첫 제도와 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9월 24일 금요일. 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오늘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고요. 예, 만약에 정부가 이거를 연장하거나 계도 기간을 좀 더 부여하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9월 24일 이후에는 특정 거래소는 아예 폐쇄됩니다. 폐쇄돼요? 아예 아니, 이용할 수 없어요. 폐쇄된다고 그러면 좀 항의하시던데, 그러니까 원화 거래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를 왜 저희가 폐쇄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화 거래가 아닌 형태의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이 C2C 거래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음,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요. 전송 과정을 인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거나 예. 개발이나 서버가 미흡한 곳들은 이걸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내가 원화를 은행을 통해서 입금해야 믿는데 되게 주소가 어렵잖아요. 비트코인 주소는. 네. 확실하지도 않은 주소에다 목돈을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화 입출금이 안 되면 사실상 망한다고 보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이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단 내달 24일까지 원화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금융이 산하에 있는 거죠. 네, FIU라고. 네, 예. 신고를 받아주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가장 큰 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예. ISM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안 인증입니다. 이용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거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ISMS를 의무적으로 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코인 업체에도 이걸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은행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크게 두 가지 허들이 있는 셈인데 지금 일단 정부가 당국이 발표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60여 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60개 있다고 네. 했는데 물론 더 그중에 되지만 얼마나 요 허들을 좀 통과를 한 것 같아요? 일단 ISMS 인증을 딴 곳은 네. 21곳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ISMS 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모 업체 대표님은 1년 동안 6억을 쓰셨대요.
아, 그것 따는데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ISMS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원 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보안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네. 회계나 이것저것 다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6억이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21곳은 통과를 했으니까 그렇죠. 받았으니까 일단 거기는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네. 이 21곳도 네. 한 2, 3년 동안은 사실은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쉽게 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6개월 만에 받았다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여론이 모든 거래소에다가 계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또 당국의 생각이기도 네. 하니 좀 꼼꼼히 주겠다라는 게 과기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곳은 ISMS를 그럼 진짜 안 주겠다라는 건가 하고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ISMS를 따낸 이 21곳도 살아남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은행 계좌를 받아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두 가지 거래 중에 하나죠. ISMS와 은행 계좌를 다 갖고 있는 곳은 4곳뿐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즉 ISMS를 갖고 있는 21곳도 은행 계좌를 못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약간 스멀스멀 뉴스가 나오는 게 기존 빅4 역시 모두 생존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자꾸 당국 관계자의 멘트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이용자 규모를 보면 업비트가 지금 7월에 한 500만 명,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빗썸이 159만 명, 코인원이 한 60만 명, 예. 코빗도 한 8만 명 됩니다. 이거는 월간 순 이용자 지표인데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이에요. 즉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사람인데 예.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700만 명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선 대마불사다. 이 800만 명이 당장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투자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쉽게 내치기 어려울 거다. 이 4개 정도는 살려주지 않겠냐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허들을 다 넘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네. 요즘 가끔 YTN이나 네. 뭐 TV조선도 하더라고요. 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방송사에 뭐 거래소 다 광고예요. 지상파도 나오고. 광고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문에도 광고 저 봤어요. 그렇죠. 네, 신문에도 광고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바 땡땡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월간 이용자가 한 10,000명 나오는 곳인데 여기 ISMS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 그러면 곧 서비스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TV 광고를 통해서 마지막 한탕을 노리겠다라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은 이용자들을 또 끌어모아야 되니까 장부 거래를 하는 거로 추정되는데 가격을 확 끌어올려요. 그럼 샀는데 갑자기 100배 올라. 10,000원 넣었는데 1,000만 돼. 물론 빼지도 못해 돈을. 하지만 이런 사례가 빈번하니까 투자자들이 일로 가면 큰 돈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막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달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게 이거 사실 시세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새 100% 이상 오른다고 매수에 뛰어들면 본전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국이 계속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진짜 장부 거래를 해요. 이들이. 그래서 코인발 머지 포인트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바로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금리 인상 네. 이슈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 김치코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대기업이 네. 포트폴리오 잘 짜서 공개하고 또 대기업 파트너십 꾸준히 나오고 네. 이런 건실한 곳 제외하고 이거 백서도 뭔가 약하고 투자 일거래액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막 몇 배씩 올라. 이런 마이너 김치코인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조금 기다렸다가 그 24일 네, 9월 24일. 그때까지 이제 뭐 어떤 검증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네. 25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할 때 네. 그때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투자해도 뭐 늦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9월 22일까지 100배 오를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이거 절대 못 가져가 나갈 겁니다. 투자자분들. 돌려들 돈이 없습니다. 그들이. 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 김치코인은 좀 피하셔라. 음. 하고 거듭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정말 대피해야 될 때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첫 번째 마이너 김치코인에서 대피하라 네. 얘기하셨는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또 조금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큰 비는 피하고 봐야 되잖아요.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이든 유동성이 꾸준히 이어가진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난립했던 거래소들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특히 이들은 대부분 유동성이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적극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내 개발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말고도 뭐 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이런 것들은 나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런 쪽에 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여튼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마이너 김치 코인들은 상당히 주의할 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불법 마진 거래 왜 못 잡나?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마진 거래가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업계에서 네. 있었던 이슈인데요. 한 3년 전에 코인원 다 아시는 네. 큰 거래소인데 코인원이 공매도 공매수 상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가격 베팅을 할 수 있는 네.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불법이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허용된 옵션 거래가 아니면 그러니까 금융 상품으로서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면 이런 파생 상품은 인정받을 수 없고 주식은 뭐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뭐 원유- 코인을 가지고 선물이나 뭐 그렇죠. 옵션 비슷한 거래라는 거는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냥 업권법이 없으니까 네. 그동안 줄곧 말했던 네. 코인이 어떤 산업에 귀속이 돼 있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립된 게 없다 보니까 이거에서 파생된 상품 또한 당연히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월 100만 명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선물하고 옵션 거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쉽게 말씀을 마진 드리면요. 거래가 지금 유튜브에 그 비트코인 검색하시면 유튜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다 이걸 하는 애들이에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특정 거래소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네. 가장 대중적인 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내가 이걸 레버리지를 50배를 걸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몇만 원 없는데 몇백만 원 없는데 50배 가량의 목돈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도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라도 이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엄청 가격이 뛰기도 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5,700만 원인데 내가 이걸 한 개를 사. 그러니까 1% 떨어지면 57만 원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0.5%만 떨어져도 모든 원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한 100만 원어치를 네네네. 이제 했다 그러면 50배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를 지금 그렇죠.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에서 1%만 움직인다 그러면 50만 원이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1%만 올랐다 그러면 50만 원을 버는 건데 100만 원을 내가 처음 원금 투자했으니까 100만 원 대비 50만 원 하면 50%가 그렇죠. 이제 벌게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예.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왜냐면 적은 돈이잖아요. 예. 국내 투자자들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5,700만 원을 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몇백만 원으로 몇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술 나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유튜버들이 그런 거로 많이 조장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튼 이거는 불법 거래다 불법입니다. 이거죠. 예, 지금 국내 거래소 그런데도 중에서 한 곳도 없어요. 예. 근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니까. 음. 해외 거래소에 송금을 예. 제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예. 그걸로 보내는 겁니다. 음. 이 장치가 물론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다른 특정 해외 거래소에 송금한 다 제한을 둬요. 시간도 두고 너무 목돈이 송금될 경우에는 안에서 다 컨트롤도 해요. 또 이걸 금감원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기도 한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에서 몇백만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가 지금 수십만 명에 달하고요. 예. 글로벌 1위 거래소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본사가 조세에 피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거래소로 알려져 있지만 네. 중국이 없어요. 근데 국내 월 이용자가 앱 기준으로 50만 명입니다. 그 바이낸스가 앱이 있는데 예. 앱 이용자만 50만 명인데 PC로 접속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살까요? 사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쉬운데 물론 바이낸스에서만 사고 파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이 마진 거래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바이비트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국내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서 국내 이용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활발한데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뭐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이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서 국내 수사 당국이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다만 특근법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수사 당국이 접속을 막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신용카드 결제 지원이 차단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 좀 작은 중소 업체들도 다 신용카드 결제 지원하거든요. 네.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나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 보낼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특근법 이후에는 허용된 거래소들, 신고한 거래소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은 다 국내에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이낸스를 비롯한 일부 업체는 8월 들어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예. 한국 서비스 종료한다는 뉴스는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비트프론트라고 네이버 라인이 운영하는 네. 거래소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사실 일본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다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최근에 접속을 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들이 특근법 앞두고 지금 다 한국어 서비스를 막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영어를 하실 줄 알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여전히 그러니까 마진 거래를 할 수 네, 있어요? 영어만 할 줄. 아 영어를 사용해서는요. 또 예, 그건 또 열어놨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사실은 중소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해외에서 네. 이들은 또 대형사보다 레버리지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몇백 배, 몇천 배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삽시간에 원금을 날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근법 이후에 어쨌든 국내 이용자들이 직접 결제를 하고 돈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가져오고 싶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당국이 다 막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마진 거래를 지금 적어도 특근법 시기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특히 최근에 바이낸스도 홍콩 내 마진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우리나라만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글로벌 규제가 또 들어갈 수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해외 시장에서도 마진 거래 규제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정말 좀 8월, 9월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진 거래, 코인 마진 거래 이건 국내에서 불법인데 네.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성행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특근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좀 국내 이제 수사 당국이 좀 이런 걸 좀 막을 것으로 이제 좀 예측이 된다. 네. 그러니까 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도박이에요, 그런 도박. 얘기, 네, 도박입니다. 이거.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불법 마진 거래 왜 못 잡나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코인 즐기면서 돈 벌자 뭐 네. 이런 얘기인데 게임 코인 이거 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하면서 코인을 벌고 이 코인으로 환금하고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게임 안에서 생성되는 아이템이나 뭐 경험치나 그런 거를 돈으로 환전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네. 국내에선? 예. 게임으로 사실 현금을 버는 방법이 우회적으로는 여전히 있지만 대놓고는 안 돼요. 과거에 이제 바다 이야기, 네.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게임으로 돈을 환전하는 건 사행성 이슈가 있다고 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 알트코인 중에서 게임 분야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네.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상당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데 예. 베트남 계열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라는 곳에서 발행을 했대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토큰 보상을 받는 건데 아무래도 달러 패권이 약하고 중앙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돈벌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동남아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 6월 사실은 5월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떨어졌죠 그때. 가상자산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엑시 인피니티가 3,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8만 원입니다. 10배, 20배 넘게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3,000원이면 그냥 네. 300만 원이 샀으면 지금 뭐 얼마를 번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예요. 예. 몇십 배를 번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가 시총이 4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트만해진 거예요. 베트남에 네. 있는 조그마한 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예. 게임 플레이는 간단해요. 포켓몬스터 느낌의 그 카드로 하는 턴제 방식의 게임인데 예. 그 조합을 만들어서 상대편을 이기면 아이템을 획득하고 근데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코인을 버는 건데 네.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의 매력보다는 수익성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로 보여져요. 예.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을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우리나라 업계도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이쪽 시장을 무조건 나쁘게 볼 만한 게 아닌 게 예. 성인들이 뭐 자신들의 돈으로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즐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죠. 한다 뭐 여기까지는 또 막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또 예. 마침 어제 정부가 문체부랑 여가부랑 합의해서 네. 셧다운제가 폐지됐어요. 저녁 12시 이후에 청소년이 게임 접속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어서 지금 이쪽 업계도 야 코인 게임도 풀어줘라. 다만 뭐 환전 요금을 제한을 몇 억, 몇 천만 원 이렇게만 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한 번 풀어주면 또 돈이 엄청 네. 몰리니까 이게 문체부가 쉽게 지금 허용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충분한 게 예. 사실 게임의 재미와 수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이게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 시장 중에 90%의 매출이 MMORPG라는 장르에서 나와요. 이게 MMORPG가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는데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돈을 버는 그거밖에 없어요, 재미가. 근데 내가 강해지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아이템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 같은 재미를 주는 건데 우리나라 게임의 재미는 결국 수익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다만 환전만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현금으로 환전만 실제 못 돈으로 한다는 환전이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 어제 뉴스였어요. 이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최근 빗썸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빗썸의 그 주주 중에 오너인 부신 분도 계시고 투자를 많이 한 2대 주주 분도 있는데 2대 주주가 기업이에요. 비덴트라는 곳인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어제자로 비덴트의 사내 이사로 위메이드 대표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 말은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빗썸을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걸 의지를 표출한 거고요. 또 글로벌에서 성공한 게임사 중에 컴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총이 1조가 넘는데 여기도 최근에 코인원 지분을 꽤 많이 확보했어요. 1,000억 가까이 샀던데. 그러니까 이런 이름 있는 게임사들이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계속 경영권을 노리는 이유가 게임과 코인을 접목해보려는 뭐 시도를 하는 거죠. 뭐 해보겠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넥슨, 우리나라 1위 게임사죠. 여기도 이제 지주사 NXC라는 곳을 통해서 유럽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했어요. 그 이쪽 비트스탬프라는 곳인데 그걸 직접 운영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코빗을 직접 NXC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넥슨은 해외 거래소도 김종주 그렇죠. 저 회장 그러니까 넥슨의 오너가 국내와 유럽에 각각 코인 거래소를 갖고 있고 또 넥슨이 비트코인을 1,000억 규모를 샀잖아요. 6천만 원대 사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 1위 게임사가 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막 돈을 넣느냐. 결국은 게임의 재미와 수익은 뗄 수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좀 본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아직 규제 때문에 직접 이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카카오 계열의 게임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거론하면 이게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거론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 게임으로 국내에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코인을 쌓아서 이게 언젠간 원화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용자 풀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견급 이상의 게임 어쨌든 게임이 잘 돼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코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키워드 게임 코인 즐기면서 돈 벌자 뭐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좀 듣고 나서 한 줄 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김치 코인이 거래되는 중소거래소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규모 김치 코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적인 코인 마진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즐기면서 돈을 번다는 게임 코인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선 불법이지만 게임사든 게임 코인 사업을 위해서 코인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지 그저 불법 코인으로 남게 될지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곧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참 불법이라고 한참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오고 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기 때문에 특검법이 들어가고 그 쓰레기 같은 나쁜 범죄자들 다 나가고 새로 판이 열리면 당연히 흙 속의 진주들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그 이용자들이 많은 대기업 코인들 주목하라. 카카오 같은 대기업 코인들 한번 들여다봐라. 오늘은 게임 코인들 중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개발력을 갖고 있는 곳들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 특검법 이후에 제도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겁니다.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소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